알잠 앱의 권장 시간표를 통해서 약간의 낮잠 시간에 대한 감을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힘들어하시는 낮잠에 대해 다시 한번 다르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카페 토끼잠, 낮잠 30분 막 이런 낮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정말 매번 만나뵐 수가 있는데 낮잠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밤잠도 힘들고 낮잠도 힘들고 한데 낮잠을 더더욱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밤에 잘 자는 애들도 낮에는 못 자는 수가 흔하잖아요. 아무래도 낮에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큰 이유가 되겠고요. 또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생활소음, 밝은 빛 이런 것을 완전히 가리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또 온 집안이 잠자는 분위기가 아니면 아이들이 차분해지지가 잘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낮잠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낮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낮잠의 경우에는 원령별로 낮잠 횟수가 또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총 낮잠 시간은 또 얼마여야 하는지 이런 거를 이해해 보면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는데요. 네. 밤잠은 사실 타이밍을 한 번만 잡으면 되잖아요. 네. 잠은 타이밍 한 번만 잡으면 되는데 낮잠은 여러 번의 횟수로 나누어서 자기 때문에 특히 더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아기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횟수도 변하고 그렇죠. 지속 시간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잡아 나가면 되는지 오늘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낮잠을 예를 들어서 3번을 자는데 첫 번째 낮잠을 짧게 잤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획이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낮잠을 조절해보는 방법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령별 낮잠 횟수하고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아기가 어릴수록 낮잠을 조금씩 여러 번 자는 건 맞겠죠. 네. 그래서 또 시간이 내가 정확하게 고정되지 않는 것도 아기가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고요. 이걸 이제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을 때 100일 넘어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이미 낮잠 시간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쯤이면 대략 한 하루 3번 정도는 낮잠 시간이 고정돼 있다. 이걸 기준점으로 잡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3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하루에 4번 정도 낮잠을 잘 수 있다. 그리고 낮잠 시간 좀 들쑥날쑥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옆에 낮잠의 총 시간은 좀 정확하게 머릿속에 꼭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한 번 낮잠을 잘 때 1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다. 그리고 뭐 2시간 반 이상을 자는 건 깨워야 한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요. 이게 밤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 넘어가면 2번 자는 아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한 8개월 넘어가면 대부분 아이들이 2번 자는 거고요. 이제 돌이 넘어가면 1번 자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18개월이 되면은 대부분 낮잠을 한 번 자죠. 그리고 만 3세가 되면 대부분 낮잠을 자지 않고요. 그래서 총 몇 시간을 자야 한다. 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략의 횟수, 그러니까 4개월을 기준점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점으로 해서 생각하고 한 번 잘 때 1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다. 그러나 뭐 아주 짧게 잤다고 한다면 낮잠의 총 시간을 그때는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죠. 네. 낮잠은 낮잠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하루에 총 낮잠 몇 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다.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우리 아이는 조금 덜 자는 것 같아도 컨디션이 좋다면 기어이 찾아서 교과서대로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네. 그래도 저 표는 캡처를 좀 해두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잠 횟수는 왜 중요할까요? 낮잠의 경우는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낮잠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는 아기가 낮 동안 얼마나 깨어있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기들별로 깨어있는 시간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기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알잠 앱의 경우 아기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시간표는 아닐 수 있지만 대략적인 권장 시간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언제쯤 잠을 자는지 몇 시간을 자야 되는지 아직 눈치를 못 채셨다면 알잠 앱의 권장 시간표를 통해서 약간의 낮잠 시간에 대한 감을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종 아기들이 하품을 좀 많이 해서 네네. 재우러 들어갔다가 실패했다라는 경우들도 좀 많거든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하품을 한다고 해요. 이때는 졸려서 하품을 하기도 하지만 좀 그냥도 심심해서. 혹시 하품을 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피곤하면 하품이 나오고요. 또 지루해도 맞아요. 지루해도 하품이 나오기는 하겠잖아요. 그래서 하품을 할 때 어느 정도 피곤하고 졸리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루의 일과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타이밍을 보지 않고 하품한다고 무조건 재우러 들어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주 이렇게 실패한다면 일과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일과에 맞는 것 같은데도 잠을 재우러 갔다가 실패한다면 아이가 진정이 잘 안 되나 보다. 수면 의식 같은 것을 어떻게 아이를 차분하게 해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낮잠을 30분만 잤는데 에너지를 그냥 아주 만땅 충전해가지고 주 양육자를 이제 같이 놀자고 하는 아이들을 종종 만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이들에 따라서 물론 일찍부터 낮잠을 조금 자고 밤에 푹 자는 아이들도 있긴 해요. 네네. 그래서 짧지만 푹 자서 기분 좋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권장에서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할 것이 아기들은 잠을 못 자고 피곤할 때 축 처진다기보다 오히려 방방거리고 더 흥분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에너지가 펄펄 넘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낮잠 연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아기들의 수면 주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기가 이제 매번 깨는 시간이 예상이 된다면 그 깨는 시간보다 한 10분 미리 전에 양육자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가 깨기 전에 이제 뒤척임이 시작될 때 자세를 옆으로 살짝 돌려서 눕힌다거나 토닥이거나 엄마의 목소리로 진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공갈 젖꼭지를 잘 무는 경우 그때는 아기가 뒤척임이 있을 때 얼른 공갈 젖꼭지를 물려서 아기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안정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을 살며시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기도 하고 어떤 블로그에서는 봤을 때는 이 미간 사이를 엄마가 계속 이렇게 만져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원리는 어쨌든 아기가 눈을 떴을 때 밝은 빛을 차단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손으로 가볍게 시야만 차단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린 원령의 경우들에는 이제 모로 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잠이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양손을 가슴에 살포시 모아서 가볍게 눌러주시고 아기 귓전에 쉬 소리를 내면 조금 더 안정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백색 소음이나 자장가나 클래식 등을 많이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낮잠이 들고 난 후에 한 10분 정도가 지나면 볼륨을 낮춰서 낮잠 자는 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틀어 놓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개입을 통해서 연장이 잘 안 되고 울음이 세졌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얼른 잠시 안았다가 진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잠자리에 내려놓고 대신 이렇게 할 때는 최대한 자극 없이 안았다가 내려놓으실 때도 자극 없이 단조롭게 내려놓으시는 게 포인트예요. 원령에 상관없이 엄마가 개입 없이 그냥 옆에 누워있어 주기만 해도 아기들이 안정을 찾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깨는 시간이 예상이 된다면 잠시 아기 잠자리에 가서 함께 누워있어 주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 아이한테 이 방법 정도는 잘 통할 것 같다 하시면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낮잠 연장을 뭐 열심히 해봤는데 죽어도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어떤 방법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쓰시는 건 사실 금물이에요. 그래서 아기들마다 깨어있는 시간이 이제 워낙 다르고 우리 아이한테 이제 맞는 시간들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일과를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깨는 시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30분 동안 낮잠 연장을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데리고 나와서 그냥 활동을 맞아요. 하고 다음 타이밍까지 조금 지켜봐 주는 거죠. 그 타이밍이 만약에 얘가 2시쯤에 재우는 타이밍인데 1시 정도부터 전리한다 그러면은 최대한 버텨보시고 1시쯤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재우기를 시도하고 못 잔 잠까지 조금 채워서 재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재우고. 네, 조금 더 일찍 재우고. 사실 낮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낮잠과 밤잠 사이의 시간대예요. 맞아요. 낮잠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시간에 재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요. 하지만 마지막 낮잠과 밤잠 시간, 특히 깨어있는 시간은 조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만 우리 아이의 원령에 맞게 그리고 아이 컨디션에 맞게 조절을 한다면 낮잠은 사실 조금 틀어진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민한 아기들이 낮잠을 더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시끄럽게 키워야지 안 그러면 더 예민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다른 집 아이가 묻어나게 자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재워서 묻어나게 되었다고들 생각하는데 양육자가 그렇게 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본래 잠에 아주 순한 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아니고요.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잠에 예민한 아기를 옆집 아이처럼 재웠다가는 정말 엄청난 수면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예민한 아이일수록 아기를 더욱 조용하고 어둡게 재우고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민한 아기들은 이런 시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 낮잠은 사실 잘 안 자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유모차로 끌고 나가서 재우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카시트에서 한 번쯤은 재우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번씩 시도해보고 또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것은 낮에 못 자면 피곤이 쌓이면서 밤잠을 설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뒤죽박죽이 되니까 예민해서 도저히 밤잠까지 잘 안 되는 경우는 한 번은 푹 자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서 너무 교과서적으로 재우려고만 매달리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을 써서라도 낮잠을 푹 자는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4개월 아기입니다. 아기가 밤잠은 12시간 쭉 자고 있는데요. 낮 동안 낮잠을 2시간밖에 안 자요. 다른 아기들은 4시간도 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잠시간으로 보았을 때 현재 14시간 정도를 지금 현재 자고 있거든요. 낮잠을 좀 짧게 자더라도 현재 밤잠이 12시간이라면 정말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면 시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낮에 뭐 2시간밖에 못 자서 컨디션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밤잠 시간을 줄이고 낮잠을 좀 더 재울 수 있도록 낮 일과를 좀 조절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밤잠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낮잠이 더 늘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약간의 미지수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낮잠은 계속해서 조금씩 줄 거기 때문에 밤잠을 그냥 유지하시고 낮에 어떻게 하면 엄마 양육자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을까를 궁리해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세워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낮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화를 통해서 낮잠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그리고 조금 엄마가 편법을 써서 나도 잘 재울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해 보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육아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 좋아요, 구독.